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황유두입니다. 안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분 좋은 일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일도 풀리지 않고 어떤 날은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닥칩니다. 바로 재앙과 고난이 합쳐진 재난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저희 모두에게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객실 한가운데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내더니 갑자기 열차 바닥에 노란색 액체를 마구 뿌립니다. 놀란 승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미끄러진 이 친구는 미처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옆칸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태연히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순식간에 객실 안은 온통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요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7살 원모 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화재 영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기관사의 초동대처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 생활 속 안전사고 중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음으로 지하철 화재의 특성과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대피 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먼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소 반응이 필수적 요소로 알 수 있는 공기 중 산소입니다. 두 번째, 종이, 나무, 가스 등 가연성 물질이고요. 세 번째, 점화원으로서 열, 불꽃, 전기, 스파크 등 불이 시작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화재를 일으키는 연쇄 반응입니다. 위 연소의 사요수 중 단 하나라도 제거되면 화재는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게 될 지하철 화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지하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먼저 지하라는 밀폐 공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밀폐 공간에서는 행동이 제한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비상대피가 어려워지고요. 세 번째, 탈출, 대피 경로가 지하 구조로 인해 그리 쉽지 않아 심리적 공황을 유발시키며 사람을 침착하지 못하게 만들며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알려야 됩니다. 비상 인터폰과 비상 버튼을 이용해서 기관사에게 알리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신고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내에 따라 이동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상설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비상 통화장치로 신고 후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이 되지 않을 시 출입문 비상 개방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 조치 실패 시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를 파손하게 됩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계신 여성분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에 준비된 안전장구 착용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용한 물품은 휴대가 가능한 휴대용 비상망치입니다. 이렇게 유리를 파손시킨 후 비상유도등을 따라서 이동 대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처 시 질서 유지 및 침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피요령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연락 장치는 전동칸 양끝 노약자석 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세요. 비상신고 링크는 출입문 옆 벽이나 출입문 근처 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수동 레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끼고 탈출하세요. 유리창에 노소리를 내줘야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전동차 진입 방향 속도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상설비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상통화장치는 전동차 양쪽 끝 노약자석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개방장치 수동 레버는 출입문 옆 벽 또는 좌석 양끝 하단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상망치는 객실 창문 옆이나 출입문 위 스크린도어 안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전동차 양쪽 끝 출입문 옆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처도 중요하지만 대피도 잘해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하면은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며 비상예방장치를 활용하거나 방송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 대피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벽면에 부착된 비상조명등을 활용하여 유도등을 따라서 지상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비상조명등을 찾기가 힘드시면 핸드폰 후레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지상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화재 발생 장소 반대 방향 또는 차량 진행 방향 선로 레일 옆길로 이동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 시 안전 수칙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으로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코와 입을 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고 자세를 낮추고 비상구로 이동 대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동 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로 대피 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이 있어 무단 하차 시 감전의 위험이 크므로 승무원의 안내 지시에 따라 선로 레일 옆 가장자리 대피 통로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 중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 다른 승객과 협력하여 질서 있게 탈출하셔야 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한 정보였나요? 우리는 오늘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난안전은 쉽지 않습니다. 안전은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주의를 관심 있게 주의를 살피며 개개인의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